딸 결혼을 축하해야 할 날이 이렇게 괴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사돈은 걱정돼서 보자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더 무섭더군요. 차례는 다 지냈고 제사도 지냈습니다. 며느리 손 하나 대게 한 적 없고요. 그런데도 장손 집안이라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 명절엔 당연히 시댁부터라는 말,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느껴진 묘한 성급기. 딸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부모는 압니다. 이 결혼, 시작부터 너무 많은 걸 참고 들어가는 결혼이라는 걸요.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결혼 정말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없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숙이라고 해요. 올해 55이고요. 남편 박철수는 57이에요.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박지민이에요. 29이고요. 지민이는 제 자랑이에요. 똑똑하고 착하고 예뻐요. 아니, 예쁘다는 건 엄마 입장이니까 그렇고요. 착하고 성실해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연애도 신중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3년 전에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정우진이에요. 31살이고요. 우진 씨는 첫인상이 좋았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어요. 지민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우진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다행이다. 나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진짜? 응. 결혼하고 싶어. 저는 기뻤어요. 지민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요. 3년 동안 우진 씨를 몇 번 만났어요. 명절 때도 오고 지민이 생일 때도 오고요. 좋은 인상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지민이를 아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안심했어요. 근데요, 불안은 상견례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6개월 전에 상견례를 했어요. 우진 씨네 부모님을 만났어요. 장소는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우진 씨 어머니는 정미경 씨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요. 아버지는 정태성 씨였어요. 50대 후반이었고요.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인사도 잘하시고 웃으시고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지민이 어머니, 지민이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우진이가 지민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해요. 저희 지민이도 그래요. 잘 됐네요. 두 사람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근데요, 식사가 끝날 무렵 정미경 씨가 말씀하셨어요. 지민이 어머니, 우리 우진이가 장손이에요. 아, 그러시구나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명절이나 제사 같은 거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거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아, 네. 저는 안도했어요.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요즘 시대에 장손 며느리 운운하는 집안이 아니구나. 근데요, 정미경 씨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그래도요. 네.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은 모이면 좋잖아요. 아, 네. 가족이니까요. 네. 그리고 차례나 제사도요. 강요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장손이니까 한 번씩은 챙기면 좋죠.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강요는 안 한다면서요? 근데 추석 설날은 모이면 좋다고요? 차례 제사도 챙기면 좋다고요? 이게 강요 아닌가요? 상견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진 씨 어머니 말 들었어요? 응, 들었어. 장손이래요. 알아. 근데 강요 안 한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근데 추석 설날은 모이면 좋다고 하셨어요.
들었어. 그게 강요 아니에요? 글쎄, 남편도 확신이 없었어요. 여보, 나 불안해요. 뭐가? 지민이가 장손 며느리 되는 거요. 아직 모르잖아. 모르긴요. 벌써 추석 설날 얘기 나왔는데요. 그래도 강요는 안 한다잖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분위기로 강요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낙관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달랐어요. 뭔가 불안했어요. 며칠 후 지민이한테 물었어요. 지민아, 오진 씨가 장손이라며? 응, 엄마. 알아. 괜찮아? 괜찮아. 오진 오빠가 그런 거 신경 안 쓴대. 정말? 응. 오진 오빠네는 명절도 강요 안 하고 제사도 간소하게 한대. 그래? 응. 걱정 마, 엄마. 근데 지민아. 응? 상견례 때 오진 씨 어머니가 추석 설날은 모이면 좋다고 하시던데. 그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냥? 응. 강요는 아니야. 지민이는 낙관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지민아, 혹시 나중에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 걱정 마. 나 괜찮아. 알았어. 근데요, 제 걱정은 계속 커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미경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부인 저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저도요. 그런데 사부인,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요. 네. 혹시 상견례 때 제가 한 말 때문에 기분 상하신 거 아닌가 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전혀요. 정말이요? 네. 다행이에요. 제가 명절이나 제사 얘기 꺼낸 게 좀 그랬나 싶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은요, 우리 시댁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 네. 장손이니까 명절은 꼭 모여야 한다. 제사도 챙겨야 한다. 이런 분위기예요. 아, 그러시구나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네. 근데 어르신들이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민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요. 네. 큰 명절, 추석이랑 설날만이라도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부인? 네, 생각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사부인. 전화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전화 끊고 혼자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제 경험 때문이었어요. 저도 결혼했잖아요. 30년 전에요. 저도 시댁이 있었고 시어머니가 계셨고 며느리였어요. 힘들었어요. 명절마다 시댁에 가야 했고 제사 때마다 음식 준비해야 했고 눈치 봐야 했어요. 저는 참았어요. 30년 동안요. 근데요, 제 딸한테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민이는 저와 달라요. 똑똑하고 당당하고 자기 의견을 말할 줄 알아요. 근데요, 결혼하면 달라져요. 며느리가 되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당당해도 시댁 앞에서는 작아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게 무서웠어요. 제 딸이 그렇게 되는 게요. 밤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정미경 씨한테 전화 왔어요. 무슨 전화? 추석 설날만이라도 와달래요. 그래? 저는 불안해요. 왜? 지민이가 시댁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뭘? 결혼 전부터 이러면 결혼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은수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 함부로 못해. 그래도요. 그리고 우진 씨가 좋은 애잖아. 좋은 애인 거랑 좋은 남편인 거랑은 다르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은수가 너 지민이 결혼 반대하는 거야? 반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불안해요. 지민이 선택이야. 알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요. 나도 아빠야. 근데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보는 아들이잖아요. 며느리 입장을 몰라요. 남편이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친구 영희한테 전화했어요. 영희야, 나 상담 좀. 응, 뭔데? 우리 지민이 결혼 있잖아. 응, 다음 달이지. 근데 나 요즘 그 결혼 없고 싶어. 영희가 놀랐어요. 뭐? 왜? 예비 사위가 장손이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추석 설날은 와달래.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시작이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 내가? 응. 요즘 세상에 그 정도 가지고. 영희야, 너도 시댁 생활했잖아.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요즘은 달라. 안 달라. 사람은 안 변해.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은수가 그래도 지민이 선택이야. 알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불안하다고. 이해해. 근데 너무 간섭하지 마.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야. 영의 말도 맞았어요. 근데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장손 며느리라고요. 수많은 글이 나왔어요. 장손 며느리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명절마다 시댁에 가는 게 스트레스예요. 제사 준비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시댁 식구들 눈치 보느라 지쳤어요. 이런 글들이 수백, 수천 개였어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댓글도 봤어요. 저도 장손 며느리인데 정말 후회해요. 시댁이 강요 안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처음에만 괜찮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눈물 나는 얘기들이었어요. 저는 더 불안해졌어요. 제 딸이 저런 삶을 살게 될까 봐요. 며칠 후 지민이한테 보여줬어요. 인터넷 글들을요. 지민아, 이것 좀 봐. 뭔데, 엄마? 장손 며느리들 글이야. 지민이가 읽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건 극단적인 경우잖아. 극단적? 응. 요즘 다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잖아. 우진 오빠네는 아니야. 어떻게 알아? 우진 오빠가 그랬어. 자기네는 그런 집안 아니라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 왜 그래? 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아. 지민이는 화를 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간섭하는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걱정일까요? 엄마는 직감이 있어요. 자식 일에는요. 지민이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결국 제 직감이 맞았어요. 그 선생님은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학교를 떠났어요. 지민이가 고등학교 때 사귀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애가 별로라고 느꼈어요. 주변에서는 착하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결국 제 직감이 맞았어요. 그 애는 다른 여자애도 만나고 있었어요. 제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요. 뭔가 불안했어요. 이 결혼이요.
시간은 흘러갔어요. 결혼 날짜가 다가왔어요. 예식장 최종 확인하고 하객 명단 정리하고 신혼여행 예약하고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지민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우진 씨도 잘해줬어요. 주변에서는 축하해줬어요. 잘 어울리는 커플이래요. 다들 행복해 보인대요. 근데요, 저만 불안했어요. 혼자서요. 남편도 이해 못했어요. 친구들도 제가 예민하다고 했어요. 지민이도 화를 냈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결혼 한 달 전 정미경 씨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사부인 저예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이 결혼식이네요. 네, 그렇네요.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식사요? 네. 양가가 친해져야 하잖아요. 아, 네. 이번 주 일요일 어떠세요? 일요일이요? 좋아요.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일요일에 우진 씨네 집 간대요. 그래? 좋네. 좋긴요. 나 긴장돼요. 왜? 뭔가 또 부탁할 것 같아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일요일 우진 씨네 집에 갔어요.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정미경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사부인.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깨끗했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정미경 씨가 차를 내오셨어요.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정태성 씨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계세요. 감사합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점심을 먹었어요. 정미경 씨가 직접 요리하신 거였어요. 맛있었어요. 식사 후에 정미경 씨가 본론을 꺼내셨어요. 사부인,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저는 긴장했어요.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저희 시댁이요, 좀 전통적인 편이에요. 네. 명절 때는 꼭 모이고 제사도 지내고요. 아,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요, 지민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요. 네. 큰 명절만이라도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추석이랑 설날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대신 대답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이요? 고맙습니다. 정미경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속이 답답했어요. 그리고요, 제사도요.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요. 저는 참았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부인.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이 결혼 없고 싶어요. 남편이 놀랐어요. 뭐? 이 결혼 못 보내주겠어요. 은수가 무슨 소리야? 저 집안은 아니에요. 왜? 명절 와라, 제사 와라, 벌써부터 이러는데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긴요. 지민이가 평생 며느리 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 그렇게까지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은수가 진정해. 진정 못해요. 제 딸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근데 이미 청첩장도 돌렸고. 엎으면 되죠. 은수가.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 결혼을 업고 싶었어요.
없고 싶다는 말이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생각했어요. 이 결혼을 보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은 제가 미쳤다고 해요. 딸은 제가 간섭한다고 해요. 친구들은 제가 예민하다고 해요. 근데요, 엄마는 알아요. 이 예감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걸요. 남편이랑 며칠 동안 싸웠어요. 은수가 너 정말 이러려고? 이러려고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청첩장 다 돌렸는데 어떡하게? 회수하면 되죠. 회수. 망신이잖아. 망신이 중요해요. 딸 인생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 저는 딸 인생이 더 중요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은수가 너 지금 지민이 인생 망치는 거야. 망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구하긴 뭘 구해. 멀쩡한 결혼을. 멀쩡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여보는 몰라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요. 나도 알아. 모르죠. 여보는 아들이잖아요. 남편이 할 말이 없었어요. 은수가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게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우리는 평행선이었어요. 며칠 후 지민이한테 말했어요. 지민아, 엄마 할 말 있어. 뭔데, 엄마? 너 결혼 다시 생각해봐. 지민이가 놀랐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우진 씨네 집안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게 뭔데? 장손 집안이잖아. 명절도 가야 하고 제사도 지내야 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나는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힘들어. 엄마, 왜 그래?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부정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아. 걱정이 아니라 경험이야. 엄마도 며느리 생활했어. 엄마 시대랑 지금은 달라. 안 달라. 사람은 안 변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민이도 화를 냈어요. 엄마, 나 우진 오빠랑 결혼할 거야. 지민아, 엄마 말 들어봐. 싫어. 엄마가 간섭하는 거 싫어. 간섭이 아니야. 간섭이야. 내 인생이야. 지민이가 방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영희한테 전화했어요. 영희야, 나 좀 만나자. 응, 어디서?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줘. 알았어. 1시간 후 영희를 만났어요. 은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영희야, 나 진짜 힘들어. 뭐가? 지민이랑 싸웠어. 왜? 내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지민이가 화내더라. 당연하지. 넌 간섭하는 거야.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라고. 은수가 솔직하게 말할게. 응. 너 너무 오버하는 거야. 오버? 응. 명절 2번 가고 제사 1~2번 지내는 게 뭐가 큰일이야. 영희야, 너도 며느리 생활했잖아.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알아. 근데 요즘은 달라. 안 달라니까. 달라. 요즘 남자들은 착해. 여자 편 들어줘. 우진 씨가 그럴까? 지민이가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거랑 좋은 남편인 거랑은 다르지. 은수가 너 이러다가 딸 잃어. 영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오버하는 걸까요? 딸을 잃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요, 제 경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도 며느리였어요. 30년 동안요. 힘들었어요.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했어요.
제사 때마다 밤새 일했어요. 시어머니 눈치 봤어요. 시누이들 눈치 봤어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요. 근데요, 제 딸한테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간섭인가요? 문득 제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미안하다. 저는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며느리 노릇 많이 시켰지. 아니에요. 아니긴. 다 알아. 어머니, 은수가 너도 며느리 받으면 알게 될 거야. 네.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시댁 분위기가 그걸 허락 안 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처음에는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근데 시집 어른들이 그러시더라. 며느리는 시집살이 해야 한다고. 어머니, 미안하다 은수가. 내가 힘들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울었어요. 그 기억이 생생했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였고 저도 며느리였고 이제 제 딸도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이 굴레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며칠 후 정미경 씨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사부인 저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점심 한번 하시죠. 점심이요? 네. 둘이서요. 아, 네.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낮 정미경 씨를 만났어요. 카페에서요. 정미경 씨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사부인 오랜만이에요. 네. 커피 마셔요. 감사합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정미경 씨가 본론을 꺼내셨어요. 사부인,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저는 긴장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요. 네. 지민 씨 한번 뵙고 싶으시대요. 아, 그러시구나요. 결혼 전에 며느리 얼굴 보고 싶으시대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럼 언제 뵐까요? 다음 주 일요일 어떠세요? 좋아요. 그런데요, 사부인. 네. 시어머니가 좀 전통적이세요. 전통적이요? 네. 며느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좀 있으세요. 저는 불안해졌어요. 뭘 기대하시는데요? 명절에는 꼭 오고 제사 때도 오고 그런 거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또 그 얘기네요. 사부인? 정미경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네. 우진 씨네는 정말 명절 강요 안 하는 집안 맞나요? 정미경 씨가 잠시 멈칫하셨어요. 강요는 안 해요. 근데요? 근데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요? 네. 장손이니까 와야 한다는 분위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강요 아니에요? 말로는 강요 안 하는데 안 오면 서운해하세요. 그럼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정미경 씨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불안해졌어요. 다음 주 일요일 우진 씨네 집에 갔어요. 지민이랑 같이요. 우진 씨 할머니가 계셨어요. 80대로 보였어요. 어서 와라.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민이가 인사했어요. 오, 예쁘네. 감사합니다. 앉아라. 우리는 앉았어요. 할머니가 지민이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 우리 집 며느리 될 거지? 네, 할머니. 며느리는 말이야, 시집 식구들 잘 챙겨야 해. 네. 명절 때는 꼭 와야 하고 제사 때도 와야 하고. 저는 듣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장손 집안이야.
알지? 네. 그럼 내가 더 잘해야 해. 할머니. 알겠지? 지민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지민아, 봤지? 뭐? 할머니 말씀. 며느리는 시집 식구 챙겨야 한대. 할머니가 나이 많으셔서 그래. 나이 많으면 다 용서돼. 엄마,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냥이 아니야. 저게 저 집안 본색이야. 본색? 응. 말로는 강요 안 한다면서 분위기로 강요하는 거야.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 내가? 응. 지민아, 너 정말 저 집안 며느리 되고 싶어? 응. 나 우진 오빠 좋아해. 좋아하는 거랑 결혼하는 거랑은 달라. 엄마, 왜 자꾸 그래? 지민이가 화를 냈어요. 나는 우진 오빠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지민아, 싫어.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지민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우리는 집 앞이었는데 지민이는 걸어서 들어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못 보내주겠어요. 은수가 또 그 얘기야? 응. 저 집안은 정말 아니에요. 왜? 할머니 봤어요? 며느리는 시집 식구 챙겨야 한대요. 할머니가 나이 많으셔서 그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게 저 집안 문화예요. 문화? 응. 장손 집안이니까 며느리가 희생해야 한다는 거요.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과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했어요. 은수가, 그건 30년 전 이야기야. 사람은 안 변해요. 변해. 안 변해. 우리는 또 싸웠어요. 은수가 솔직하게 말할게. 뭔데요? 너 지금 지민이 인생 망치는 거야. 망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구하긴 뭘 구해. 너 때문에 지민이가 행복한 결혼 못하는 거야. 행복? 저 집안에서 행복하겠어요? 그건 지민이가 판단할 일이야. 엄마도 판단할 수 있어요. 안 돼. 이건 지민이 인생이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영희,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순자까지요. 모든 걸 얘기했어요. 할머니 말씀, 지민이와의 싸움, 남편과의 갈등. 영희가 말했어요. 은수가,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왜? 딸 결혼 엎으면 딸이 너 원망해. 원망해도 어쩔 수 없어. 순자도 말했어요. 은수가, 나는 내 마음 이해해. 정말? 응. 나도 딸 둘 있잖아. 딸 시집 보내는 거 정말 불안해. 그치? 근데 은수가, 그래도 이건 아니야. 왜? 딸이 선택한 사람이잖아. 존중해줘야지. 존중하는 거랑 방관하는 건 다르지. 방관이 아니라 신뢰야. 신뢰. 응. 딸을 믿는 거야. 잘할 거라고. 저는 고민했어요. 제가 딸을 못 믿는 걸까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저는 딸을 못 믿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시댁을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어도 며느리 앞에서는 달라져요.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제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좋으셨어요. 착하고 다정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식이 됐어요. 명절 음식은 며느리가 해야 하고, 제사 준비도 며느리가 해야 하고, 시댁 청소도 며느리가 해야 하고요. 저는 참았어요. 근데요, 제 딸한테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며칠 후 우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우진이에요. 아, 우진 씨. 안녕하세요. 어머님, 죄송한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요? 네. 할 말씀이 있어서요.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오늘 저녁 어떠세요? 좋아요. 저녁에 우진 씨를 만났어요. 카페에서요. 우진 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찾아뵌 이유가요. 네. 지민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결혼 반대하신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럼 왜요? 우진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네. 우진 씨네 집안 정말 명절 강요 안 하나요? 우진 씨가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집안이 좀 전통적이긴 해요. 전통적이요? 네. 명절 때는 모이고 제사도 지내고요. 그렇군요. 근데 강요는 안 해요. 정말이요? 네. 저도 지민이한테 강요할 생각 없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시던데요. 며느리는 시집 식구 챙겨야 한다고요. 우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나이 많으셔서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지민이 잘할게요. 어떻게 해요? 제가 지민이 편 들어줄게요. 편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시댁과의 관계예요. 우진 씨가 지민이 편 들어주면 시댁이랑 사이 나빠지잖아요. 그래도 저는 지민이가 중요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져요. 안 달라요. 달라요. 제가 경험했어요. 우진 씨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지민이 사랑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왜요?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따라와요. 저는 일어났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우진 씨. 저는 못 보내주겠어요.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지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민아, 우진 오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했는데? 결혼 못 보내준다고 했다며? 응. 엄마, 왜 그래? 지민아,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은 무슨? 간섭이야. 간섭이 아니야. 간섭이야. 내 인생이라고. 지민아, 너 지금은 몰라. 결혼하고 나면 알게 돼. 나는 우진 오빠를 믿어. 엄마는 시댁을 못 믿어. 엄마.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우진 오빠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반대해도. 지민아. 싫어.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지민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딸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요. 딸 인생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 결혼이 불안해요. 정말 불안해요. 엄마의 직감이요. 이게 틀리길 바라지만요.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예식장, 드레스, 예물, 신혼여행, 하객 명단. 딸은 들떠 있어요. 남편은 안심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축하해줘요. 근데요. 저만 불안해요. 여전히요. 이 결혼을 보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식 2주 전 정미경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부인 저예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급한 일이에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 집 근처 카페로 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정미경 씨를 만났어요. 정미경 씨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사부인 와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요. 정미경 씨가 심호흡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요. 네. 지민 씨한테 요구하시는 게 좀 많으세요. 저는 긴장했어요. 무엇을 요구하시는데요? 첫째, 명절 때마다 와야 한대요. 추석, 설날, 한식, 추수감사절까지요. 4번씩이나요? 네. 그리고 둘째, 제사도 전부 참석해야 한대요. 제사가 몇 번인데요? 1년에 4번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시아버지, 아버지, 시어머니, 어머니. 그럼 총 8번이네요? 네. 그리고 셋째요. 또 있어요? 명절 음식 준비를 며느리가 해야 한대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정미경 씨, 그거 아까 강요 안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미경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은요, 강요하세요. 네. 말로는 강요 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강요하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정미경 씨,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하신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강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요? 시어머니가 안 들으세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정미경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사부인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저도 며느리예요. 20년 동안 시집살이 했어요. 저는 정미경 씨를 쳐다봤어요. 정미경 씨도 고통받고 계셨어요. 사부인,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저도 20년 전에 결혼했어요. 우진이 아버지랑요. 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좋으셨어요. 착하고 다정하셨어요.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며느리는 시집 식구 챙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듣고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야 했어요. 제사 때마다 음식 준비했어요. 시댁 청소도 제가 했어요.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남편이 말렸어요. 엄마 속상하시니까 참으라고요. 남편이요? 네. 우진이 아버지가 효자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20년 동안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요. 정미경 씨가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가 됐어요. 네. 저는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제가 당한 것처럼 안 하고 싶어요. 그럼요. 근데요, 시어머니가 안 들으세요. 시어머니가요? 네. 며느리는 시집살이 해야 한다고 하세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지민이도 그렇게 되는 거네요. 정미경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사부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어요. 제 예감이 맞았어요. 우진 씨네 집안은 전형적인 장손 집안이었어요. 며느리한테 희생을 요구하는 집안이었어요. 정미경 씨도 20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이제 제 딸 차례였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 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정미경 씨 만나고 왔어요. 무슨 일로?
저는 모든 걸 얘기했어요. 시어머니의 요구사항, 정미경 씨의 고백, 20년간의 시집살이. 남편이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떡하게? 못 보내줘야죠. 은수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못 보내줘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보내줄 수는 없어요. 남편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지민이를 불렀어요. 지민아, 엄마 할 말 있어. 또 뭔데, 엄마? 오늘 우진 씨 어머니 만났어. 정미경 이모요? 응. 무슨 얘기 하셨는데? 저는 모든 걸 얘기했어요. 시어머니의 요구사항, 명절 4번, 제사 4번, 음식 준비, 정미경 씨의 20년 시집살이. 지민이가 듣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정말이요? 응. 정미경 이모가 직접 말했어. 우진 오빠는 알아요? 모를 거야. 정미경 이모가 숨기고 있었으니까. 지민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어떡해? 지민아, 나 우진 오빠 정말 좋아하는데. 엄마도 알아. 근데 이제 어떡해?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다음 날 지민이가 우진 씨를 만났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 후 지민이가 돌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민아, 어떻게 됐어? 지민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우진 오빠가 몰랐대. 몰랐어? 응. 할머니가 그렇게 요구하는 줄 몰랐대. 그래서 우진 오빠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린대. 며느리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그럼 괜찮아질 거래. 지민이가 웃었어요. 근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민아, 응? 그게 될까? 뭐가? 할머니가 들으실까? 우진 오빠가 잘 말씀드린대. 지민아,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아. 엄마, 왜 그래?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부정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엄마는 우진 오빠를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게 아니야. 시댁을 못 믿는 거야. 지민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지민아, 싫어. 지민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후 우진 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진 씨, 어서 와요. 앉아요. 우진 씨가 앉았어요. 어머님, 제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며느리한테 강요하지 말라고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화내셨어요. 그렇겠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요즘 세상은 다르다고, 며느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래서요? 할머니가 알겠다고 하셨어요. 정말이요? 네. 앞으로는 강요 안 하신대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진 씨, 정말 그렇게 될까요? 네, 어머님. 제가 책임질게요. 어떻게요? 제가 지민이 편 들어줄게요. 우진 씨,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저는 지민이가 중요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나중에도 똑같을 거예요. 우진 씨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진 씨가 돌아간 후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진 씨가 왔다 갔어요. 뭐래? 할머니한테 말씀드렸대요. 그래? 앞으로는 강요 안 하신대요. 정말? 그렇대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됐네. 이제 걱정 없겠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여보, 그게 믿어져요? 왜? 우진 씨가 말했잖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은수가, 너 왜 그래?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왜? 할머니가 들으실 리 없어요. 너 어떻게 알아?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은수가, 이제 그만해. 그만하긴요. 제 딸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도 이제는 믿어줘야지. 못 믿겠어요. 은수가, 못 믿는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최종 점검하는 시기였어요. 예식장 확인, 드레스 최종 피팅, 메이크업 리허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지민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우진 씨가 할머니를 설득했으니까요. 남편도 안심했어요. 친구들도 축하해줬어요. 근데요, 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리고요, 제 불안은 현실이 됐어요. 결혼식 5일 전 정미경 씨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사부인,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요.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셨어요. 원래대로요? 네. 며느리는 시집살이 해야 한다고 하세요. 우진 씨가 말씀드렸다면서요? 말씀드렸는데 소용없었어요. 왜요?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만 참으셨던 거예요. 저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럼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미경 씨가 울었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역시요. 제 예감이 맞았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요. 5일밖에 안 남았지만요. 그래도 막아야 한다고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정미경 씨한테 전화 왔어요. 뭐래? 시어머니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셨대요. 뭐? 며느리는 시집살이 해야 한다고 하신대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어떡하게? 못 보내줘야죠. 은수가,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어. 알아요. 근데 보내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막을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은수가, 이러면 우리 가족 다 망가져. 망가져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확고했어요. 그날 밤 지민이를 불렀어요. 지민아, 엄마 할 말 있어. 또 뭔데, 엄마? 정미경 이모한테 전화 왔어. 뭐래요? 할머니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셨대. 지민이 얼굴이 굳었어요. 정말이요? 응. 며느리는 시집살이 해야 한다고 하신대. 우진 오빠가 말씀드렸는데 소용없었대. 지민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어떡해. 지민아, 결혼 다시 생각해봐. 뭐? 이 결혼하면 안 돼. 엄마. 지민아, 넌 평생 시집살이 하게 될 거야. 아니야. 맞아. 할머니가 안 변하셨어. 우진 오빠가 나를 지켜줄 거야. 못 지켜줘. 효자니까. 지민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지민아. 싫어. 지민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어요. 다음 날 영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은수가 소식 들었어. 영희야. 정미경 씨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가셨다며? 응.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영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수가, 솔직하게 말할게. 응. 이제는 놔줘야 할 것 같아. 놔주라고? 응. 지민이 선택이야. 영희야, 지민이가 고통받을 텐데. 그래도 지민이 인생이야.
엄마는 방관하라고. 방관이 아니라 존중이야. 영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영희야, 나는 못 보내줘. 은수가 정말 못 보내줘. 그럼 지민이가 너를 원망할 거야. 원망해도 어쩔 수 없어.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은수가 너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 정말? 응. 저는 확신했어요. 결혼식 3일 전 저는 결정했어요. 지민이한테 최후 통첩을 하기로요.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말했어요. 지민아, 그리고 여보. 왜 엄마? 나 결정했어. 뭘? 이 결혼 못 보내줘. 지민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또 그 소리야. 맞아. 못 보내줘. 왜? 우진 씨네 집안이 안 변했어. 할머니가 여전히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강요하셔. 그래도 나는 결혼할 거야. 안 돼. 왜? 내가 고통받을 게 뻔하니까. 그건 내가 감수할 거야. 감수할 게 아니야. 내 인생이야. 엄마도 내 엄마야.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은수가 진정해. 여보, 나 진심이에요. 알아. 근데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 3일이어도 막을 거예요. 어떻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내가 예식장에 안 갈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예식장에 안 간다고요? 은수가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지 않아요. 제 딸 인생이 걸렸는데요.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없으면 결혼식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결혼 취소하자. 안 돼. 그럼 엄마도 안 가. 엄마. 지민아, 엄마는 진심이야. 지민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은수가 너 정말 미쳤어. 미치지 않았어요.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리긴. 가족 다 망가뜨리는 거지.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 제 딸을 지켜요. 남편이 한숨을 쉬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미친 걸까요?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제 딸을 지키고 있어요. 평생 시집살이하는 삶에서요. 제가 경험했어요. 30년 동안요.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하고 제사 때마다 밤새 일하고 시댁 눈치 보고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 딸한테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엄마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확신했어요. 제 선택이 옳다고요. 결혼식 이틀 전 우진 씨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우진이에요. 들어와요. 우진 씨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님, 정말 예식장에 안 오실 거예요? 그럴 생각이에요. 왜요? 우진 씨네 집안 때문이에요. 저희 집안이 뭐가 문제예요?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강요하시잖아요. 우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요? 제가 할머니를 설득 못했어요. 맞아요. 어머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할머니를 설득할게요. 결혼하고 나서요? 네. 지민이랑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할머니를 바꿀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노력할게요. 노력으로 안 돼요.
어머님, 우진 씨 미안하지만 저는 못 보내줘요. 우진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저 정말 지민이 사랑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왜요?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결혼 생활은 집안으로 굴러가요. 우진 씨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죄송해요. 우진 씨가 돌아갔어요. 결혼식 전날이 됐어요.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지민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한테 말도 안 했어요. 친척들한테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은수가 내일 예식장에 안 간다며? 응. 왜?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 말 못해. 미쳤어? 딸 결혼식인데. 전화를 끊었어요. 친구들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은수가 정말 안 갈 거야? 응. 정말로? 정말로. 후회 안 해? 안 해.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요, 저는 확신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 됐어요. 예식은 오후 2시였어요.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지민아, 엄마 정말 안 갈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제발 가자. 지민아, 나 엄마 없으면 못해. 지민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지민아, 엄마는? 엄마, 제발.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흔들렸어요. 제 딸이 이렇게 애원하는데요. 어떻게 거절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미경 씨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부인 저예요. 네. 사부인, 결혼식 취소됐어요. 네. 우진이가 취소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왜요? 우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사부인이 예식장에 안 오신다고. 그럼 자기도 못 한다고요. 우진 씨가요? 네. 그리고 우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를 설득 못하는 자기가 잘못이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우진이가 지민 씨한테 전화할 거예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지민이가 물었어요. 누구예요? 정미경 이모야. 뭐래요? 결혼식 취소됐대. 지민이가 얼어붙었어요. 잠시 후 지민이 폰이 울렸어요. 우진 씨였어요. 지민이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지민아, 나야. 오빠. 미안해. 왜? 나 결혼식 못하겠어. 왜? 내 엄마가 안 오신다며. 그럼 나도 못해. 오빠. 지민아, 내 엄마 말씀이 맞았어. 뭐가? 우리 집안이 문제야. 할머니가 안 변하셔. 오빠. 나 할머니를 설득 못했어. 그런 내가 너랑 결혼할 자격이 없어. 우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민아, 정말 미안해. 오빠, 아니야. 나 너를 사랑해. 근데 너를 행복하게 못 해줄 것 같아. 오빠. 지민아, 미안해. 전화가 끊겼어요. 지민이가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결혼식이 취소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민이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울고 또 울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 선택이 옳았나요? 딸을 지킨 건가요? 아니면 딸을 망친 건가요? 남편은 여전히 저한테 화가 나 있었어요.
내 때문에 지민이가 저렇게 됐어. 알아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해요. 미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알아요. 남편은 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저도 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지민아, 나 우진 오빠한테 연락했어. 그래? 우진 오빠가 할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린대. 지민아, 이번에는 진짜 설득할 거래. 지민아, 그래도. 엄마, 나 우진 오빠 포기 못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엄마 생각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어. 응. 나는 우진 오빠를 믿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알았어. 정말? 응. 내가 선택한 거니까. 엄마. 지민아,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참지 말고. 응. 지민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우진 씨가 정말 할머니를 설득했어요. 전문 상담사를 모시고 가족 회의를 하고 여러 번 대화했대요. 할머니가 조금씩 변하셨대요. 며느리한테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대요. 지민이와 우진 씨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작은 결혼식으로요.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예식장에 갔어요. 지민이는 아름다웠어요. 우진 씨는 진지했어요. 서약할 때 우진 씨가 말했어요. 저는 지민 씨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켜주겠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제 가족도 지민 씨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지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지민아,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시댁은? 괜찮아. 할머니가 많이 변하셨어. 정말? 응. 명절 때도 강요 안 하시고 제사도 간소하게 하셔. 다행이다. 엄마 고마워. 뭐가? 엄마가 그때 막아줘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민아,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지금 힘들었을 거야. 그랬을까? 응. 우진 오빠가 할머니를 설득할 기회가 없었을 거야. 그렇구나.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민아.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결혼 1년 후 지민이가 임신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주가 생기는 거예요. 지민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우진 씨도 잘해줬어요. 시댁도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셨대요.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하신대요. 지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뭐라고? 자기도 며느리였을 때 힘들었대. 그래서 지민이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으시대. 그렇구나. 엄마, 할머니가 변하신 것 같아. 다행이다. 저는 안도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딸 결혼을 업고 싶었어요. 정확히는 엎으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엎어졌다가 다시 이뤄졌어요. 근데요,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제가 막지 않았으면요. 우진 씨가 할머니를 설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머니도 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민이는 평생 시집살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엄마로서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맞을까요? 자식 결혼해요. 저는 개입했어요. 강하게요.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요,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물론요, 모든 경우가 저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정말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래도 엄마의 직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엄마는 알아요. 자식이 힘들어질지 행복할지요. 완벽하진 않지만요. 대부분 맞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 일에 뭔가 불안할 때요.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말하세요. 때로는 막으세요. 물론이요. 자식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요. 존중과 방관은 달라요. 엄마는 개입할 수 있어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세요. 엄마로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숙 씨의 선택 옳았을까요? 딸의 결혼을 막으려 한 것, 과한 간섭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 결혼,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판단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엄마의 사랑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 감사합니다.